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이런 황당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이 교사는 결국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아야 했다는데요. 이 교육부 사무관은 자신이 교육부 5급 사무관이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사를 협박했고요. 심지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학부모의 무리한 민원 때문에 교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말, 결코 엄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니 그 부모는 왕이라는 걸까요? 왕자 교육에 왕노릇 부모 상대까지 해야 하니 일선 교사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8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차도 그렇고 가전도 바꿀 때가 됐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KG 모빌리티에서 토레스 탄생 1주년 기념 특별 한정 차량 구매 시 빔 프로젝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중 하나를 추가 증정. 그리고 선수율 없는 무이자 혜택도. 8월 토레스 구매의 최고의 기회,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목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6월에 첫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청송군 윤재호 생태지질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연길의 정치 TMI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신들도 비판할 정도로 큰 관심사가 된 세계 잼버리 대회. 자, 이제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보니까 그 현장 상황 거의 이제 입장이 완료된 것 같고, 폐영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지금 시작했는지. 예. 자, 이제 그런 시간인데. 자,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뭐 간략하게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간략하게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신다면요. 정체적 부실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국가의 위신, 또 우리나라의 이미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 위상이 추락한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 네. 그 다음에 선진국 대회에 들어서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국제 대회들을 잘 마무리하고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이 사태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불신을 남기게 해주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잼버리 대회 하면 네.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청소년들 그렇죠. 와서 야영하고 이따가 이제 가는 거. 그래서 왜 입국하는 모습, 또 야영 진을 치는 모습, 이제 출국하는 모습, 이 정도 이제 보도가 되는 게 보통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번엔 정말 네. 2주일 내내 네. 계속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장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자, 이제 네. 끝나가니까요. 네. 이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거 전라북도 책임이다, 한마디로. 네. 또 전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가고, 야당 쪽에서는 이거 정부 책임 아니냐. 자,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떠넘기는 거다. 예,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맡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 3명이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주무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 보이고, 여가부 장관, 해관부 장관,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이렇게 3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전라북도의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국민들을 도저히 납득시킬 수 없는 주장이고 책임 회피를 위한 주장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문제가 발생한 건 발생한 거고, 이거를 책임 소재를 잘 가려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떠넘기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고, 예.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나와서 직접 답변을 했어요. 잼버리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준비되고 있고 문제 없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된 문제들이 그대로 지금 드러났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전라북도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 또는 뭐 경찰 또는 뭐 다른 기관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보이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전 정부 책임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위치를 두고 이제 전라북도 책임 또 전 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왜 새만금 그 드넓은 곳에 하필이면 그쪽 배수가 잘 안 되는 그쪽에 했냐. 저쪽에 예전에 이제 간척 사업 다 한 그쪽에 하지 하면서 뭐 그렇게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요. 네. 이제 시설 문제 같은 거 또 위생 관리 문제 뭐 식사 뭐 이런 등등 이런 운영만이라도 좀 잘했다면 아무리 폭염이 뭐 그게 달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좀 세심하게 운영을 좀 했다면 그렇죠.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고요. 어쨌든 이거 이제 뭐 계속 앞으로 뭐 국정조사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럼요. 소재를 놓고. 그래야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지금 폐영식 그리고 K-팝 콘서트 아무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자, 기원을 하고요. 자,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죠.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있습니다. 자, 국방부 감찰단의 수사를 지금 거부한 상황인데, 자, 지금 해병대에서요, 지금 국방부에서 지금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뭐 항명 수괴죄인가요? 그걸로 보직 해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 일련의 과정, 이거 좀 간략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이제 안타깝게 순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쭉 진행을 했는데 수사 결과를 다 종합을 해서 이걸 이제 지난번에 이해람 중사 사건 아시죠? 그리고 나서 군 내에서 철회하지 않고 사망 사건이나 아니면 성범죄가 일어나면 반드시 외부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수사만 하고 경찰로 이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첩을 했는데 지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 수사를 끝내고 수사 전체 이첩 계획서죠. 이 수사 이첩 관련된 서류를 첫째는 해병대 사령관한테 결재를 받고 해병대 사령관보다 상관이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결재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은 거죠. 지난달 말에 그렇죠. 7월 30일에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첩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 연락이 와서 이첩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첩을 하지 않았나요? 경북경찰청에 그렇죠. 이미 이첩을 했고 그걸 맞아요. 다시 되돌려 받았고 회수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미 결재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재를 안 받고 보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결재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도 결재를 했고 해군 참모총장도 결재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를 했으니까 세 사람 다 결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이첩을 명령한 거고 결재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회수해 오라고 하니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의혹이 드는 것은 예. 왜 갑자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이 지시 과정에서 혹시나 외압은 없었는지 요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예.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명령을 했던 사람 여기 이제 사실은 대대장이 현장에서 명령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대대장 위에 있는 윗선의 개입이나 아니면 관여 이 부분을 가능한 한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요 의혹이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관리단장 그러니까 수사단장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예. 본인도 군 검찰단에서는 수사를 못 받겠다.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단은 해병 이 수사단장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재까지 다 받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해병대 1사단장이라고 하죠. 예, 여기 이제 가장 윗선 현장 거기서는 예, 윗선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사람을 빼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1사단장 포함해서 내용으로 보면. 8명을 과실치사로 이제 수사를 해서 보고를 예. 했는데 결재까지 받아서 이첩을 했는데 경찰청에. 근데 이 1사단장 등등 해서 뭐 몇 명을 빼라. 그러니까 좀 그렇죠. 윗선은 좀 중간에. 빼고 예. 이런 또 압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 왜냐면은 그렇죠. 지금 이제 결재를 다 받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또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수사 내용 보내달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 이건 이제 그 예전에 과거에 MB 정부 때 지금 김태호 실장 있지 않습니까? 차장. 예. 국가안보실 1차장. 차장. 안보실 예. 제1차장. 예. 1차장이 MB 시절에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예. 거기에 지금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이 행정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다는 그런 파견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의혹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병대 1사단장이 예전에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현재 그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인 김태호 차장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나와서 김태호 차장이 이 부분도 상관이었죠. 그 당시에.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의혹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뭐 일부에서는 또 김태호 차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태호 차장 그리고 이종섭 현 국방장관 예. 그리고 해병대 1사단장 이 셋이 같이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랬다는 당시에.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그 사단장 밑에 또 꼬리 자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그 이태원 참사 때 그걸 봤기 때문에 네, 윗선은 맞습니다. 놔두고 밑에 이제 또 꼬리 자르. 예. 그 한번 본 게 있어서 또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된 거고 아까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죠. 그 이름이 박정훈인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뭐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군인 상이 있잖아요. 예, 예. 다 그런 상이더라고. 뭐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맞습니다.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1사단에서 근무를 했지만 해병 1사단에서 1사단 그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포항에 그렇죠. 그 해병대 네, 1사단에. 포항에 근무를 했었죠. 예. 그리고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예. 상원학 출신이 아니고 저처럼 이제 해병 간부 후보생 예. 해간이라고 부르는데 기수로는 제가 74기인데 지금 현재 박정훈 대령이 81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보다 한 7년 정도 후배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은 군인으로서의 그 해병대가 늘 강조하는 게 정의거든요. 정의.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깃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뭐 충성, 정직 예. 상당히 예, 강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걸 예. 강조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정신으로 나는 수사했다. 있는 예. 그대로 했다. 근데 예. 윗선에서 뭐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 말은 들을 수 없다. 이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아주 뭐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이제 같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다시 회수했는데 예. 검찰이나 경찰에서 외부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군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예. 맡겨놓을 수는 없고요. 예. 회수한 거 다시 보내서 그거 수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내서 검찰과 경찰 다시 수사해 보면 되잖아요. 예, 그게 맞는지 안 그렇습니다. 맞는지. 예. 그 국민들도 그걸 바랄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맞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예. 항상 우리가 뭐
보면은 군대 내 그런 수사 뭐 이런 게 네. 과거에 뭐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과거에 왜 은폐하고 뭐 왜곡하는 이런 많았죠. 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더 의심을 사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 최종 혁신안이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네. 대의원제 예. 그냥 뭐 당원과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죠. 그러니까 1대1로 예전에 왜 네. 1대 60 뭐 이래죠. 1대 60, 그랬었죠. 1대 70 예, 예. 대의원의 네, 그 맞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한 예, 표가 예, 예, 예. 자, 그걸 이제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뭐 현역 의원들 뭐 공직 윤리 강화하겠다. 현역 프리미엄 좀 줄이겠다. 다선 의원들 좀 이번에는 좀 양보 좀 해달라. 뭐 불주면 네.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셨고 또 이게 네. 글쎄요 이게 통과가 될는지 이 혁신안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내놓은 혁신안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국민들의 시각과 맞다. 이거는 혁신 사실은요 현역 의원들은 혁신 대상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민주당을 혁신한다고 하면 당원을 혁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혁신이가 출범하게 된 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코인 사태라든지 아니면 돈봉투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잃어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현역? 예, 예, 아니 예. 당원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혁신 대상이에요 본인들은.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왜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 가지고. 본인들이 혁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리고요 대의원제도 저 잘 생각해 보세요. 돈봉투 사건 문제도 그래요. 물론 여기는 논란이 있고 사실은 이제 의견이 엇갈리니까 있었다 없었다 논쟁을 떠나서 네. 만약에 돈봉투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건이 대의원제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니 현역 의원들한테 왜 당대표 출마자들이 만약 돈을 건넸다면 돈을 줬겠습니까? 대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한 표가 일반 당원들이 60명, 70명과 동일한 숫자로 계산이 되면 대의원들만 다 데리고 오면 당대표 선거에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당원들이 240만이 돼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니 전국 정당화되고 있고 지금 다 휴대전화로 안심번호로 하면 다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굳이 대의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현역 의원들이죠. 근데 현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뭐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이거 권한을 뺏으려고 하냐? 자기 기득권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보면 이제 친명계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혁신안 찬성이고 비명계 쪽에서는 반대. 그러니까 이 대의원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왜 비명계가 왜 대의원 좀 확보를 더 많이 했나요? 아니 왜 이런 그거보다도 거죠? 현역 의원들이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의원을 대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 지역구에서 일반 당원들보다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투표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투표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60, 70 정도 되잖아요. 예.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도 그렇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죠.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지방 의원들 그 공천하고 이럴 때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때 대의원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친명이든 비명이든 대의원에 대한 영향력을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맞습니다. 보면은 친명은 찬성, 비명은 반대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그러면 이런 겁니까? 친명들은 속으로는 반대하는데 겉으로는 당연하죠. 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런 개혁적인 거군요. 성향의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 예. 국회의원들은 반대해요. 근데 기득권 지키기 언론에서 위해서. 자꾸 프레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고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 이걸 막 숙인다고 생각해요. 예. 자꾸 무슨 이재명한테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이제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지 이게 무슨 비명과 친명 간의 싸움으로 저는 뭐 국민의힘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국민의힘은 이미 없었어요 이거. 아니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게 대의원 안 하고 권리당원들한테 동일한 표의 등가성을 줘서 가능했던 거예요. 국민의힘도 없앤 거를 왜 민주당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17일에 이거 뭐 백현동 사건 때문에 소환되는 거죠. 예, 이거 좀 지켜보겠고요. 자 한 1분 정도 남아서요. 자 네.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결국 검찰에 이제 기소하기로 이렇게 되면 이제 네.
조국 장관 또 그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까지 다 이제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이 끝났고 이런 상황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기소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민 씨 기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기소를 했는데 기소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사안으로 3명을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민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주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표창장이나 아니면 인턴 증명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위조된 거 또는 뭐 실제 없었던 것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이익을 얻었다. 근데 예전에는 조민 씨에 대해서는 좀 수동적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 입장이 있었다고 봤는데 기소하면서는 이제 능동적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고 함께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온 가족을 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 이렇게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고 아직 뭐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뭐 처벌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이 건 때문에 처벌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딸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가족들이 연계돼 있으면 부모님이 처벌받으면 이제 자녀는 대체로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정말 아직까지는 진실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이 다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총선을 앞두고서 또 이슈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표창장, 뭐 인턴 증명서 등등 뭐 이런 거 이제 위조한 거.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한 건 정경심 교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이제 처벌한 보통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한 게 보통인데 그 남편과 딸까지 다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 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6월 첫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게 된 건데요. 청송군 윤재호 생태지질팀장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재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우선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지질공원이 무엇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 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역의 자연과 문화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공원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4개의 지질공원이 있으며 네. 전 세계 44개국 총 161개소의 공원이 아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지질공원 이렇게 4곳이 있는 거군요. 예. 네. 자, 청송은 이제 2017년에 이제 최초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청송 세계 지질공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청송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주황산과 중생대 공룡의 흔적인 신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 예. 그리고 암석에 피어난 꽃인 청송꽃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질 유산들이 그 가치를 인증받았고, 예. 청송군 전역 24개의 지질 명소를 가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2번째, 내륙에서는 첫 번째로 인증받은 지질공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인증을 받은 청송군 전역이 지질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이 확정됐는데요. 이 재인증이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국제 슬로시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과 더불어 청송이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관광도시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적인 브랜드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광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서 청송군이 자녀를 동반한 가족 관광지로 육성이 기대되고, 예. 무엇보다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자원 활용을 통해서 글로컬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재인증까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에 현장 실사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최초 인증 후 4년마다 재인증을 위한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이 평가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아하. 저희와 같은 해에 이제 재인증 평가를 받은 다른 지질공원들의 경우에 재인증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아, 다 되는 게 아니군요, 재인증이. 네네. 예. 네, 청송은 재인증 일정에 따라서 운영 보고서 제출과 현장 실사를 포함한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했고,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재인증을 확정받았습니다. 만장일치 재인증이군요. 자, 이 점검 결과 유네스코 평가는 어땠는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준 걸까요? 네, 지질유산과 문화유산을 잘 연계한 점,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이 우수했다는 점, 예. 그리고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점 등에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취지와 그 가치에 맞게 지질공원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현장 평가위원장이 모범 운영상을 한번 신청해봐라, 뭐 이런 의견도 줬다면서요? 네, 청송 세계지질공원은 인구 감소 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라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질공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런 평가를 결과로 지난달 현장 평가자들이 직접 서명한 모범 운영상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수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에 있을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모범 운영상 수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여러모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먼저 힘든 점보다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충성군은 인구수가 약 2만 5천여 명의 작은 지자체이고 인프라 구축보다는 그 세계 지질공원 운영 취지에 맞게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청송 세계 지질공원이 다른 지질공원들과 차별화되고 재인증 평가에서도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세계 지질공원을 통한 청송군의 홍보 효과라든지 또 관광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로도 잘 이어지고 있을까요? 세계 지질공원 인증 이후에 지질공원 해설 프로그램 참가자가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무엇보다도 중장년층들이 주로 찾아오던 청송이라는 곳에 지질공원 활용을 통한 교육 관광 그리고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관광 수요층을 다변화하고 소비를 유발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인증의 유효 기간이 이제 내년 12월까지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도 지위를 유지하려면 두 번째 인증을 또 받으셔야 될 텐데 벌써부터 또 고민과 또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선 이번 평가에서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가 공고한 지질공원 가시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대상 확대 의견에 대해서 지질공원 로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대상 확대 운영을 통해서 공고사항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인증 여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지질공원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여름 휴가 못 가고 계획 중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청송으로도 좀 많이 여름 휴가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바쁜 일상 속에 지친 분들에게 자연을 느끼며 오롯이 쉬어갈 수 있는 산소카페 청송에서의 휴가를 추천합니다. 네. 청송에는 더울수록 얼음이 여는 지질명소 중 하나이기도 한 얼음골이 있습니다. 네. 얼음골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여름 휴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벌써 얼음골 계곡 얘기를 들으니까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송군 윤재호 생태지질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 최근 들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잼버리 일정 마무리되는 날이라서요. 네. 이 잼버리가 남긴 정치 책임 그리고 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잼버리와 이 정치를 또 이렇게 연관해서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잼버리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네. 이거 뭐 한 시간 갖고도 안 될 것 같고. 네. 자, 간단히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뭐부터 살펴봐야 하나 하면 이 잼버리가 논란이 된 이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예. 이 첫 번째가 폭염 관련해서 대비가 부실했다는 거였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잼버리 논란의 시발점이었는데 온열 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화장실 위생 상태에도 문제가 생기고 야외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해충으로부터 인한 이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잼버리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중간에 뭐 영국과 미국의 스카우트 연맹의 대원들이 철수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촉발된 게 예산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산을 1171억 원이나 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예. 왜 이렇게 부실한 거냐? 의문이 일게 된 겁니다. 이 상세히 좀 예산을 따져보면 이 지방비가 419억, 이 국비가 303억, 이 자체 예산이 399억 원 편성이 됐는데 예. 이 자체 예산이라고 하면 이 참가비를 받은 거죠. 여기에다가 뭐 협찬 기업들의 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이게 어디다 돈을 썼나라고 하는 것까지 좀 살펴보면요. 예. 일단 부안군은 활동 장소 조성에 36억 원을 썼고 네. 기반 시설과 집회장, 강제 배수 시설은 전라북도가 맡았는데 여기에 265억 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들어간 시설 조성에 약 330억 정도를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공동으로 또 책임을 지는 조직위원회가 사업비 656억 원을 썼는데 시설비, 운영과 인건비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포함된 88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네요. 예. 네, 이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반시설 공사가 늦춰졌냐 하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뭐 기반시설 공사도 늦어졌고 일단은 왜 화장실이니 뭐 샤워장, 뭐 급수대 등등 이게 처음 계획보다도 훨씬 덜 설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때문에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이게 잼버리 행사 자체가 새만금 간척지를 추가 매립하기 위한 핑계로 유치되어서 이렇게 늦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목적이 잼버리 유치가 아니라 이게 새만금 추가 매립을 목적으로 이제 그쪽에 저 뭐 공항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 SOC를 위해서 유치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여기에 잼버리를 하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 유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간척지를 새로 매립하는데 예산과 시간이 상당 부분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구 아나운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계속 의문이 남고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 단계의 문제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정치권이 문제를 더 키우는 국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이 나옵니다. 이제 준비 단계 문제점 쭉 지적을 해주셨고, 자, 이제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전에 준비가 이렇게 부실했다면 운영이라도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텐데, 자, 정치권이 문제를 더 키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단위 하나로 참여했었는데 이 잼버리 개회식에 참석을 했던 여명선 전북도의원이 돌아와서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아이들이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다 보니 미국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불평불만이 많다.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메시지를 SNS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잼버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처음 불거질 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로 탓을 돌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저 참가비 무료라는 건 이제 국내 대원들은 무료고 그렇죠? 외국 대원들은 다 참가비를 냈고요. 뭐 12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참가비를 냈고. 그러면서 잼버리에 더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죠. 김영숙 장관은 잼버리와 관련해서 좀 불거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거 혹시 그 기자회견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봤습니다. 뒤에 이상면 행안부 장관 있잖아요. 귓속말 뭐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얘기하지 않았나요? 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맞죠? 이렇게 운영 미숙과 그리고 성추행 논란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명이 부족한가 좀 봤더니
김기현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 대회가 마무리되면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내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온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여가부를 이제 타깃으로 삼은 거고요. 예, 이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잼버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로 야영장에서 철수하고 이동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잼버리의 마지막을 제대로 또 장식해야 되지 않겠냐. 한국에 대한 이 좋은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오늘 이 K-팝 가수들의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BTS를 소환했습니다. 네, 이 국방부의 군인 신분인 BTS 멤버가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조처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본인의 SNS에도 올리고 국방부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겁니다. 요즘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자 BTS의 그 팬클럽이죠. 아미? 아미에서는 아니 BTS를 이렇게 활용해서 되겠냐 강하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논란들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갔고 그러면서 책임 소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단 며칠 만에 어떻게 다시 무대에 서라는 거지. 또 두 명은 군대에 가 있다면서요. 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뭐 한 3, 4일 앞두고 무대에 오르라고 하니까 참 아미들 많이 화가 났던 이런 논란이 있었고. 자,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이 잼버리 행사 마무리가 이제 안전하게 끝난 후라도 꼼꼼히 좀 따져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 정치적 이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전 정부 책임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상을 보면 절반 정도는 맞고 이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새만금 간척지에서 하게 된 부분인 이 전 정부 때 결정된 것이 맞고요. 그리고 특히 이 전북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 이 전라북도의 도지사도 지금 작년에 당선된 김관영 지사 이전에도 이 송하진 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간척지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따져볼 부분은 분명 이 전 정부의 부분에서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행사를 관장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이게 자꾸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또 따져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우리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대 1사단의 고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이 사고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공방이 치열한데 결국에는 지휘관 최고 책임자가 책임질 거냐 했을 때 이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자,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몇 번 우리가 봤죠. 그래서 자, 현장 지휘관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는 누군가? 자, 안 그래도 이제 공동 조직위원장 체계라서 지금 뭐 몇 군데 한 대여섯 군데 되죠. 공동 조직위원장이 책임질 사람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국제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와 부왕군이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 그리고 이 부안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윤덕 의원이 5명이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고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보통 이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누가 책임을 덜 지고 더 지느냐가 아니라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금 올 초에 이 부처를 없애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올렸다가 야당의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되긴 했지만 시한부 조직이다라고 하는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데 그렇죠.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다 지우게끔 하는 것도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꼬리 자르기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 전라북도에 대한 책임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야권이 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중앙정부에 지금 하사를 돌리고 있는데 네. 이에 반발해서 국민의힘이 전라북도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히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게 김경호 원내대표의 말이거든요. 네.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가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전북도에 대한 책임과 문제들은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겠지만 사실 지방정부, 지방정치가 가장 좀 아쉬운 대목은 바로 여기인데 우려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학도 이제 지방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네. 그리고 인구소멸 대응 정책도 지방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돈과 인력이 적은 지방정부에 너네들 알아서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인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지방정부에 다 지우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 책임 전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정치의 본질을 살펴봐야 된다. 네.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시민들, 청취자들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걷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예. 네,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누구한테 더 쓸 거냐. 이게 정치인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돈을 쓰고 나고 결정했을 때 이걸 누가 질 것인가 뚜렷하게 하는 것도 이 정치의 본질인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상황은 전라북도도 그렇고 여성가족부 그리고 정부 여당까지 그리고 야당까지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쪽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끝으로 이번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경북 지역 정치가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요? 네, 특히 국제 행사를 자주 주관하는 안동시의 경우 그리고 또 세계적인 인삼 엑스포를 했던 영주시나 이런 지역들도 이 큰 행사를 규모를 키울 때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가,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따져봐야겠고요. 그리고 아마 기억들 아실 겁니다. 경북 북부권에서 많이들 했었던 3대 문화권 사업. 네, 예. 네, 예산을 거의 몇 천억을 받아와서 우리가 10여 년 동안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지역에 썼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과를 이야기하는 지자체와 정치인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예산 내려왔다는 건 들었는데 뭐 어디다 뭘 얼마나 썼지? 좀 의문이 가기는 갑니다, 사실. 네. 시설을 짓는데 예산은 국비로 받아 가지고 왔지만 운영비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운영비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시설이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정치권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고 그 자체가 박수 받을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책임이 네. 항상 따른다는 거 이것도 강조를 해주셨고 자 우리 경북 지역의 정치가 참고해야 할 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아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이제 끝나가네요. 7시부터 그 K-팝 공연이 시작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아마 폐영식 지금 중일 것 같네요. 보니까 시간상 보니까. 네, 안전하게 어찌됐건 간에 마무리하고 그럼요. 이 평가가 뒤따라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